안녕하십니까. 창업 준비와 아이디어 발상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할 이지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부터 그래서 본격적으로 창업 준비를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내용들을 다루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고, 기본적으로 스타트업의 개념과 또 왜 우리가 이런 창업 교육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스타트업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타트업이란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과 기술을 바탕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여 빠른 성장을 추구하는 초기 기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창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런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 혹은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걸 출시하고 수익을 발생시키는 과정을 우리는 통틀어서 스타트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타트업이라는 것은 단순히 새롭게 시작하는 개념이 아니라 혁신적인 기술이나 비즈니스 모델을 바탕으로 성공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도전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즉, 어떠한 기술을 바탕으로 우리가 기존에 없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나 제품, 서비스 등을 만들어내고 그걸 바탕으로 사업을 하는 것을 우리가 스타트업이라고 표현하고,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소상공인 영역에서 어떠한 상점을 오픈한다던가 아니면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아니라 새로운 그리고 기존에 없던 창의적인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을 바탕으로 하는 것을 보통 스타트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타트업은 전형적인 하이 리스크와 하이 리턴의 구조를 갖는 그런 비즈니스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타트업의 성공과 발전은 국가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발전에 기여를 할 뿐만 아니라 기술의 혁신을 통한 산업의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를 할 수 있고, 또한 성공 여부가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도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기업가 정신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가 정신은 새로운 기회를 인식하고 혁신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며 위험을 감수하고 자원을 조직하는 특성으로 혁신적인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기업가의 재능이라고 우리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업가 정신에는 성취 욕구, 혁신성, 위험 감수성, 진취성 등이 기업가 정신을 나타내는 핵심 키워드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타트업들은 신생 기업의 불리함으로 인하여 기술과 자본, 인력 등이 대부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의 90% 이상은 5년 이내에 실패한다고 나타나 있는데, 우리가 그래서 스타트업의 90% 이상은 5년 안에 실패하는 그 기간, 이 5년의 기간을 우리는 죽음의 계곡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대표님들은 이런 죽음의 계곡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죽음의 계곡을 극복하고 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한 다양한 방법론을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연구 결과 아이디어 발굴, 비즈니스 모델, 린 스타트업, 시장 분석 등 여러 가지 방법론이 스타트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연구와 교육으로 제도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배워야 하는 어떤 창업 교육의 기본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창업의 아이디어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발굴할 것이냐, 우리가 스타트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창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선 아이디어가 먼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아이디어의 시작은 문제나 혹은 기회를 발견하는 것으로 우리는 시작을 하게 됩니다. 창업자는 문제를 기회로 전환하는 능력을 통하여 창업 아이템을 개발하게 되는데, 개발된 아이템은 끊임없이 수정과 개선 과정, 즉 피벗 과정을 거쳐야 완성을 한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하더라도 그것이 한 번에 창업 아이템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아이디어를 여러 번
걸쳐서 우리는 수정하고 개선하는 과정을 거쳐서 아이템이 완성된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창업 아이템을 우리가 그래서 개발 과정으로는 문제나 기회를 발견하고 이를 우리가 아이템으로 개발하고 또 이것을 여러 번 피벗하는 과정을 거쳐서 제품 또는 서비스로 우리가 출시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어떤 산업의 문제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산업에서 발견된 문제점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고객들은 정확한 객실 정보를 알 수가 없다. 업체들은 홍보할 방법이 부족하다. 실시간 예약과 예약 확인이 불가능하다. 예약은 전화를 통하여 대부분 수기로 처리된다. 자, 어떠한 산업 영역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를 고민하던 이 업계의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해결 방법으로 만들어낸 서비스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놀자입니다. 이 야놀자를 창업하신 대표님은 실제 모텔에서 일을 하면서 이러한 문제점을 겪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이런 야놀자와 같은 플랫폼을 개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아이디어 혹은 어떠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문제점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찾고 이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타나게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쉬운 방법으로는 고객 여정 분석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발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고객 여정 분석이라는 것은 고객이 특정 목표, 예를 들어서 상품을 구매한다거나 앱을 가입한다거나 어떤 플랫폼이나 서비스를 이용을 할 때까지 어떤 접점들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어떠한 행동을 취하는지 그리고 그 행동을 취할 때 어떤 감정을 느끼고 또 어떠한 문제점을 발견하는지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각화하는 분석 방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고객 경험을 개선하고 서비스 혁신 기회를 발굴하는 것이 목적이고 우리는 여정 지도라는 어떠한 맵을 통해서 시각화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석하는 방법을 고객 여정 분석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 여정 분석이라는 것은 이런 여정 맵이라는 이러한 형태의 맵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서비스나 제품을 구매할 때 우리가 어떠한 프로세스를 겪는지, 어떠한 과정을 겪는지, 또 어떠한 행동을 취하는지, 그 행동을 우리가 취할 때 어떠한 감정을 느끼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문제나 만족하는 부분을 찾아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구 생일 선물을 구매하는 과정, 이것을 우리가 여정맵으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제 나와 친한 친구가 곧 생일을 앞두고 있고 이 친구에게 어떤 선물을 하는 게 좋을까 고민하신 적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무엇이 필요한지, 이 친구가 갖고 싶은 게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를 때 그리고 원하는 것이 정확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떤 선물을 하는 게 좋을까를 고민하신 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과정을 우리가 여정맵으로 한번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친구의 생일을 먼저 인지를 해야 되겠죠. 생일이 언제인지를 우리가 보통은 달력이나 SNS를 통해서 생일을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대표적으로 카카오톡이라는 우리 메신저를 통해서 친구의 생일이 다가오는지 또 친구의 생일이 언제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우리가 카카오톡이라는 메신저를 통해서 친구의 생일을 인지를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깜빡하고 있었는데 다음 주에 친구의 생일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메신저를 통해서 인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지 단계는 우리가 달력이나 SNS를 통해서 생일을 인지를 했고요. 그 접점이 카카오톡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몰랐던, 깜빡하고 있었던 친구의 생일을 인지했기 때문에 이때는 감정이 아마 기분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친구의 생일 선물을 어떤 것을 선물해야 될지 고민하는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되냐 하면 선물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고 친구가 어떤 것을 선물 받기를 원하는지 우리가 지난 대화나 통화 내용을 통해서 아마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어떤 선물을 해야 될지를 고민하는 과정은 조금 고통의 감정을 느낄 것 같아요. 고민이 되기 때문에 불만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이 고민하는 과정 자체가 행복일 수도 있는데 보통은 뭐 큰 감정 없이 무엇을 할까? 어떤 선물을 해줘야 될까? 이것을 고민하는 과정은 그냥 중간 정도의 감정으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친구가 원하는 선물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 생일 선물을 고르는 과정을 한번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친구가 원하는 선물을 대충 찾았고 이런 구매를 위해서 네이버나 구글이나 어떤 다른 플랫폼을 통해서 검색을 하게 되겠죠. 이때 접점은 네이버 쇼핑이나 혹은 스마트 스토어로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근데 막상 친구 생일 선물을 구매하려고 네이버 쇼핑과 스마트 스토어 같은 플랫폼을 이용하다 보면 우리가 정확하게 친구가 원하는 선물을 찾기도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고요. 혹은 이 구매하는 과정에서 선물 포장을 하고 싶은데 선물 포장 서비스를 하는 곳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품 자체의 리뷰는 많지만 이 상품을 선물로 하기 위해서 포장을 한다거나 혹은 이 포장을 한 서비스, 포장 서비스에 대한 리뷰나 이러한 것들은 정보가 부족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때 불만을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렵게 친구가 원하는 상품을 찾았고 내가 스스로 포장을 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포장을 한 상태로 선물을 구매하고 싶은데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잘 없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 포장 서비스가 어떻게 포장이 진행되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리뷰나 사람들의 정보가 부족해서 우리는 선물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포장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좀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배송하는 과정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주문을 완료하고 결제를 하고 우리가 직접 배송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서 그냥 일반 박스가 아니라 예쁜 포장 박스를 통해서 우리가 주문을 했는데 이 포장 박스가 훼손이 되었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친구 생일 선물을 위해서 좀 예쁘게 포장을 원했는데 막상 택배를 발송하는 과정, 택배를 받는 과정에서 이 박스가 조금 훼손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고객은 많은 불만을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물을 친구에게 전달하는 과정을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만나서 선물을 전달하고 또 이 선물을 받은 친구는 또 기분이 좋겠죠. 그래서 고맙다라는 표현을 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또 예쁜 포장 친구가 이런 포장한 상품에 대해서 만족을 했다라고 한다면 또 우리는 행복한 감정을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여러 단계로 구분하고 또 이 단계마다 어떠한 행동 그리고 접점, 감정, 이 문제를 표현하는 것이 우리는 여정 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정 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분석을, 문제를 찾는 그런 과정입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우리는 친구 생일 선물을 구매하는 과정을 여정 맵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 친구의 생일 선물을 고르는 과정을 우리가 총 5단계로 표현을 했습니다. 바로 인지, 고민, 검색, 배송, 선물 이렇게 5단계로 우리가 표현을 했고요. 그 과정마다 행동이 있을 겁니다. 인지하는 과정은 우리가 달력이나 SNS를 통해서 인지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선물에 대한 고민, 그리고 검색, 주문, 전달 이러한 과정들이 행동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 행동을 취할 때 우리가 어떠한 접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를 또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과정에서의 감정을 표현하는 거죠. 친구의 생일을 미리 알 수 있어서 우리는 행복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친구가 어떠한 선물을 원하는지 찾는 과정은 조금 어려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검색하고 또 이것을 포장하는 과정은 좀 불편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막상 이런 친구에게 선물을 주었을 때 친구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또 행복을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과정들을 감정으로 표현했을 때 이제 우리가 불만을 느꼈던 부분, 즉 선물 포장이 불가능한 업체들이 많았을 때, 그리고 박스를 주문을 하고 제품을 받았는데 이 박스가 훼손되었는 경우, 이러한 경우는 우리가 불만을 느낀 경우죠.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여정 분석을 통해서 불만을 느낀 구간, 불만을 가지게 되는 단계를 통해서 이 단계에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를 우리가 아이디어로 한번 전환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만을 개선하거나 혹은 고객이 이 행복을 느낀 부분을 더욱더 좋게 개선하는 부분,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표현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객 여정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점을 아이디어로 구체화해 보는 과정이 이제 필요할 것 같아요. 여정 맵을 통해서 도출된 문제점을 우리가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이 방안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아래와 같이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인지 단계에서 우리는 행복이라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생일 선물을 하기 전 친구의 생일을 놓치고 넘어갈 뻔했는데 미리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이라는 감정을 느꼈다고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더 개선을 한다면 생일 선물 주문 및 배송 기간을 고려해서 일주일이나 혹은 좀 더 빠르게 알림을 주면 어떨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두 번째, 고민 단계를 한번 보도록 하시죠. 이때 느낀 감정은 보통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생일 선물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친구가 원하는 선물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선물을 줘야 될까? 이러한 고민을 하는 것을 우리는 이러한 과정에 대해서 감정은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고 그냥 보통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개선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필요한 선물을 예측하면 어떨까? 친구와 내가 과거에 통화했던 기록 혹은 메신저를 통해서 나눴던 대화를 바탕으로 이 친구가 원하는 선물을 자동으로 추천을 해줄 수 있으면 어떨까? 이렇게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과정은 검색 단계인데 이때는 우리가 불만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떠한 플랫폼, 네이버의 스마트 스토어나 다른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제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선물 포장은 불가능했고 또 이 포장에 대한 정보나 리뷰가 부족했기 때문에 단순히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위한 포장 서비스가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감정은 불만으로 우리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러면 우리가 개선하기 위해서는 선물 포장 옵션을 추가하는 스토어를 오픈하면 어떨까? 사람들에게 포장지를 선택하고 또 이 포장한 결과에 대해서 또 리뷰를 따로 만들어주면 어떨까? 이러한 아이디어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 다음 단계는 배송 단계인데 이때도 우리가 불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선물 포장으로 주문을 했는데 택배를 받는 과정에서 포장 박스가 훼손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가정한다면 우리는 감정을 불만으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까 고민을 해본다면 선물 포장 박스가 배송 과정에서 훼손되지 않도록 이중 포장을 하는 옵션을 제공하면 어떨까? 혹은 좀 더 튼튼한 포장 박스를 사용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개선 방안을 우리가 도출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단계로는 우리가 선물이라는 과정을 표현했고 이때는 감정을 행복이라고 나타냈습니다. 이때는 직접 친구를 만나서 선물을 전달했을 때 친구가 예쁘게 포장된 어떤 박스나 포장지를 보고 혹은 자기가 평소에 갖고 싶었던 어떤 선물을 받았을 때 이 친구가 너무나 좋아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과정을 행복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즉, 원하는 선물을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원하는 스타일의 포장지 및 포장 방법을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있다면 아마 더 만족스러운 어떠한 서비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5가지 단계에 대해서 감정을 표현했고 이때 감정을 행복, 보통, 불만, 행복 이렇게 여러 단계로 나누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문제인지 만족인지를 우리가 또 표현을 해봤고요. 그래서 문제의 경우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리고 또 만족인 경우에 더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를 고민해 보면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고객 여정 맵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어떠한 물건을 구매하거나 혹은 어떠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을 우리가 이렇게 여러 단계를 나눠서 표현을 해봤고 그 단계마다 감정을 표현하고 그 감정에 따라서 문제인지 만족인지를 나누고 그리고 문제일 경우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만족인 경우에 더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 이러한 것들을 아이디어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과정을 우리는 고객 여정 분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친구의 생일 선물을 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여정 분석을 한번 해보았고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어떠한 것을 아이템으로 만들지 어떠한 것을 아이템으로 개발할지를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대화 기반 생일 선물을 예측하는 플랫폼이나 쇼핑몰을 만드는 건 어떨까? 혹은 기존 SNS에서 생일 선물을 예측하는 기능을 추가하면 어떨까? 쇼핑몰에 선물하기 및 포장지 선택 기능을 추가한다면 어떨까? 혹은 맞춤형 포장 스타일을 선택하는 서비스를 하면 어떨까? 또는 생일 선물 전용 포장 박스를 만들면 어떨까? 그리고 이런 박스를 통해서 이중 포장 서비스를 제공하면 어떨까? 이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만들 수는 없을 것 같고 이 중에서 가장 좋은 아이디어, 이 중에서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아이디어를 하나 선택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이디어, 이러한 여정 분석을 통해서 고객의 감정을 통해서 그리고 그 감정이 불만이냐 혹은 행복이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우리가 도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우리가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을 기획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기획된 아이디어를 우리가 바로 사업화, 바로 제품이나 서비스로 만들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디어 단계에서 바로 제품 단계로 넘어가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MVP라는 개념과 린 스타트업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 이 아이디어가 정말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지
이것을 한번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제품이나 서비스로 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MVP와 린 스타트업에 대한 개념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VP란 최소 기능 제품을 의미합니다. 핵심 기능만 구현한 제품 또는 서비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러한 MVP는 우리가 모든 기능이 다 구현돼서 바로 서비스하거나 판매가 가능한 제품이 아니라 우리가 핵심으로 생각하는 그 아이디어만 구현한 사람들에게 이게 핵심입니다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제품을 우리는 MVP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MVP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시장과 고객을 검증하고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고 빠르게 시장에 출시하기 위해서 또 피벗을 통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투자자 및 이해관계자를 설득하는 목적으로 이런 MVP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빠르게 먼저 우리 핵심 기능을 구현하고 이것을 시장과 고객에게 보여주고 그 반응을 분석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의 반응을 검증하고 고객의 문제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앞서서 설명드렸듯이 친구 생일 선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정 맵을 만들었는데 나는 이것이 불편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여정 맵을 표현해서 아이디어를 도출했는데 과연 다른 사람도 그렇게 느낄 것인가? 이러한 문제를 나만 느끼고 있는 건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이러한 문제에 공감을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빠르게 검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검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바로 이 MVP라는 것이죠. 그래서 MVP는 빠르게 제품을 만들어서 아이디어를 검증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처음 봤던 이런 인지, 고민, 검색, 배송, 그리고 선물 이 5단계에 대한 고객 여정 분석을 실시했고 우리가 어떠한 아이디어를 생각을 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이디어 단계에서 바로 제품 단계로 개발하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높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러한 아이디어를 한번 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친구와 대화 내용을 입력하면 과거 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필요한 선물을 분석하고 쇼핑몰로 연결해주면 어떨까? 우리가 친구랑 과거에 대화했던 어떤 대화 기록,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에 있는 대화 내용을 입력을 하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이 친구가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선물을 원하는지 분석을 해주고 이 선물을 구매할 수 있는 쇼핑몰로 바로 연결해 주는 서비스가 있으면 어떨까? 이걸 이제 우리가 사업 아이디어로 한번 정했다라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친구와 대화 기록을 바탕으로 생일 선물을 추천해 준다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바로 구매까지 연결되면 이거 괜찮은 서비스일 것 같은데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연 다른 사람도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할까? 이게 자동으로 생일 선물을 추천해주고 구매까지 연결이 되면 나는 편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까? 이 과정을 위해서 어떤 또 비용을 지불한다면 과연 사람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할까? 이걸 우리가 한번 검증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 검증을 위해서 우리가 MVP라는 것을 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스타트업에서 가장 큰 위험은 아무도 원하지 않는 것을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떠올린 사람은 정말 좋은 아이디어, 꼭 필요한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고객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런 나의 고민을 검증할 수가 있는데 가장 빠르고 편한 방법이 바로 네이버의 키워드를 분석을 해서 소비자의 의도를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네이버에서는 이렇게 데이터 랩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것은 사람들이
어떤 키워드로 검색을 했는지 검색량을 표현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생일 선물이라는 키워드를 입력을 하면 이 생일 선물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내 줄 겁니다. 물론 이 검색량은 0에서 100 사이의 값으로 상대적인 수치로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검색한 것을 100으로, 가장 적게 표현한 것을 0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인데요. 자, 이건 뒤에서 우리가 같이 실습을 한번 해 볼 것입니다. 일단 먼저 개념을 한번 보고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일 선물을 네이버에서 과연 생일 선물을 어떻게 생일 선물을 하기 위해서 네이버에 생일 선물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하는 고객들이 과연 많이 있을까? 그리고 생일 선물을 포장을 하려고 하는 고객들이 존재할까? 그리고 어떤 생일 선물을 줘야 될지 잘 모를 때 생일 선물 추천이라는 이런 검색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비교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검색을 각각 우리가 원하는 키워드를 놓고 검색을 해보면 생일 선물 추천, 생일 선물 포장의 키워드를 우리가 동시에 비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동시에 비교했을 때 생일 선물의 검색량은 높은데 선물 포장이나 생일 선물 추천과 같은 키워드는 상대적으로 검색량이 낮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일 선물에 대한 검색은 높은데 생일 선물 포장을 검색하는 사람과 추천을 검색하는 사람은 조금 낮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것만 가지고 대충 우리가 생일 선물 과연 사람들이 포장을 원할까? 추천을 원할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한번 판단해 볼 수 있는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시점별로 이렇게 구간을 나누어서 검색을 해 볼 수도 있고요. 또 남자 혹은 여자를 구분해서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남자가 더 많은 검색을 하는지 여성이 더 많은 검색을 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비교해 봄으로써 우리의 고객은 누구인지도 한번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에는 꾸준히 감소하는 건 있지만 큰 변화가 없던데 여성의 경우는 초반에 우리가 2020년에는 검색이 많았는데 그 이후부터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생일 선물 추천이라는 키워드는 2020년도에는 적었지만 그 이후로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선물 포장이라는 수요는 특정한 일부 구간에만 높게 나오는 걸로 우리가 보여지네요. 실제로 우리가 이 데이터 랩에 들어가서 하는 과정을 실습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네이버에서 이렇게 데이터 랩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네이버 데이터 랩 혹은 데이터 랩이라고 검색을 하면 이렇게 네이버 데이터 랩이 나타날 것입니다. 자,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요. 이렇게 화면이 나타납니다. 자, 그럼 여기서 검색어 트렌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검색어 트렌드로 들어가서 첫 번째 여기 첫 번째 주제어에 생일 선물이라고 한번 입력을 하고 아래에 내려보시면 데이터 조회 버튼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우리가 클릭해 보겠습니다. 생일 선물이라는 키워드 자체는 우리가 2024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키워드 검색량을 나타낸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만 보면은 검색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검색을 하는지는 지금 정확하게 나타나지는 않아요. 이건 상대적인 수치를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는 비교를 먼저 비교하는데 한번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우리가 뒤로 돌아가셔서요. 그럼 생일 선물이 아니라 여기 생일 선물 아래에다가 우리가 생일 선물 선물 포장이라는 단어를 한번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검색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시죠. 생일 선물을 검색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선물 포장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는 사람은 낮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구간 특정한 시기에 높게 나타났다가 감소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또 10월 이후에는 조금씩 증가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년의 기간을 봤을 때 12월 달 이때 겨울철에는 선물 포장이라는 단어가 많이 검색이 되고 그리고 이후에는 포장이라는 단어가 크게 나타나지 않지만 또 10월 달을 기준으로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뒤로 돌아가서요. 우리가 그러면 2024년이 아니라 2020년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검색을 했을 때 결과는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전체적으로 생일 선물을 검색하는 사람들은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것을 보여지고 있고요. 과거에 비해서 2020년에 비해서 지금은 생일 선물을 검색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그렇지만 선물 포장이라는 단어는 특정한 기간에 검색량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특정 기간이 대개 12월을 기준으로 많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데이터 검색량을 통해서 우리가 왜 그런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때가 연말 매년 12월 크리스마스 전후로 어떠한 사람들이 생일 선물에 대한 검색량이 증가하고 선물을 포장하는 키워드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사람들이 선물 포장은 평소에는 잘 검색하지 않는데 12월 달 크리스마스의 영향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새해 선물을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때는 사람들이 선물 포장이라는 단어를 많이 검색하더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뒤로 돌아가서 생일 선물 추천이라는 단어, 어떤 선물을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 선물을 추천 이런 걸 생일 선물에 대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우리는 생일 선물 추천이라는 단어를 한번 같이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마찬가지로 2020년부터 현재까지 한번 검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에는 사람들이 생일 선물에 대한 생일 선물 추천이라는 단어를 많이 검색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검색량이 증가하기 시작했네요. 2023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해서 조금씩 계속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전 기간에는 사람들이 생일 선물 추천이라는 것을 잘 고민을 하지 않았다가 왜 2023년 이후에는 또 검색량이 증가했을까? 이것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면 어떤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은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우리의 아이디어를 좀 더 고도화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우리가 원인과 결과는 정확하게 이 데이터만 보고 알 수는 없지만 과거에 어떠한 우리가 코로나 이전 사람들이 잘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생일 선물을 주고받거나 혹은 추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검색을 잘 하지 않았다가 이제
코로나 이후부터는 사람들이 직접 만나서 선물을 주고받고 하는 사례가 늘기 때문에 사람들이 검색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12월 달은 이렇게 검색이 조금씩 높다라는, 평소보다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생일 선물을 자동으로 친구가 원하는 생일 선물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이 선물을 구매할 수 있는 어떠한 서비스가 과연 우리에게 필요할까? 사람들이 이용할까? 이런 것들을 1차적으로 키워드 검색량으로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뒤로 돌아가 보시면 우리가 기간도 설정할 수 있지만 우리가 성별도 한번 구분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성을 한번 체크해서 검색을 해보면 그래서 우리가 전체 기간을 2020년으로 표현을 하고 설정을 하고 여성에 대해서만 먼저 한번 이 세 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경우는 또 이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아까 조금 전 봤던 그 데이터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고요. 과거에는 생일 선물 추천이라는 단어들은 검색이 거의 없었는데 2023년 이후에는 뭔가 조금씩 증가하기 시작하더라. 그렇지만 생일 선물 자체에는 조금씩 검색량이 줄어들고 있다. 과거에 비해서. 사람들이 생일 선물을 잘 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요즘에는 생일 선물 자체를 어떠한 모바일 상품권이나 쿠폰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실물보다는 상품권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기 때문에 줄어드는 것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한 이유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친구에게 선물을 준다고 했을 때 실제의 어떤 제품을 선물로 줄 것이냐 아니면 이 친구가 좋아하는 음식이나 브랜드에 구매할 수 있는 쿠폰 형식의 선물을 줄 것이냐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한번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남성의 경우는 어떨까요? 남성의 경우는 남성의 경우는 어떤지 2020년부터 우리가 한번 조회를 해 보겠습니다. 기간을 2020년으로 설정을 하고 성별은 남성으로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남성과 여성도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남성의 경우도 과거에는 선물을 검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점차 줄어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남성의 경우는 선물 포장에 대한 수요가 더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가 지금 선물 포장이라는 키워드가 100까지 올라가진 않았던 것 같은데 남성의 경우는 일정 기간 동안에는 더 많이 검색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네요. 자,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남성의 경우도 연말 12월 달에는 검색량이 증가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이 선물 포장이라는 단어가 꾸준히 나타난다. 이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뒤로 돌아서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보시죠. 기간을 2020년으로 하고 이제 남성과 여성을 구분해서 봤지만 이 모든 여성, 모든 남성이 우리의 고객은 될 수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확한 고객을 찾기 위해서는 좀 더 세분화시킬 필요가 있겠죠. 우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그러면 어떤 연령대일까? 한번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의 타겟을 19세에서 24세의 여성으로 할 것이냐 혹은 25세에서 29세의 여성으로 할 것이냐 또 어떠한 나이대를 타겟으로 할 것인지 우리가 찾기 위해서 한 번씩
조회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령대가 낮은 19세에서 24세 여성인 경우에 키워드 검색량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25세와 29세의 여성들은 어떻게 검색을 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다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고객을 좀 더 세분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40세 이상의 고객들은 우리의 서비스가 출시가 된다면 이용을 할까? 이분들도 검색을 할까? 한번 같이 보면 좋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러한 분들이 20대나 30대에 비해서 많이 검색을 하는지를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40대 이상의 경우 선물 포장에 대한 수요가 검색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 나타나죠. 20, 30대보다는 조금 더 검색을 많이 하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우리가 비교를 해본다면 우리의 서비스를 이용할 고객이 누구인지 한번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남성의 경우도 동일한 방법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타겟을 우리가 20대에서 30대로 놓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성, 40대 이상의 남성은 또 40대 이상의 남성은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40대가 조금 더 검색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자, 전체적인 수요, 선물 포장을 검색하는 40대 이상의 남성 고객들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상대적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절대량은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 전체적인 이 그래프나 어떠한 연도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특정 기간에 검색량이 증가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분석을 해 봄으로써 과연 사람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1차적으로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용하는 것이 네이버의 데이터 랩입니다. 그래서 검색어 트렌드를 통해서, 키워드를 통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기간이나 성별, 연령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세분화시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이렇게 기간을 한번 정해보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범위라는 게 있는데요. 이 범위라는 것은 모바일로 많이 이용하느냐, PC로 이용하느냐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대부분의 고객들은 모바일을 많이 사용을 하시죠. 그런데 어떤 특정한 키워드의 경우에는 PC로 검색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 통해서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모바일로 검색하는 사람들을 한번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나타나고요.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생일 선물, 선물 포장, 생일 선물 추천이라는 단어를 어느 정도 검색하는지, 그리고 PC를 통해서 한번 검색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비교를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비교를 해보는 이유는, 그럼 우리의 어떠한 서비스나 우리가 개발하려고 하는 이러한 서비스나 어떤 플랫폼이 앱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웹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바일로 검색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혹은 PC를 통해서 검색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지도 우리가 같이 분석을 해 본다면 좀 더 아이디어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부산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찾을 수 있는 창업 아이템을 우리가
네이버 데이터 랩을 통해서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사람들이 부산과 관련된 어떤 키워드를 많이 검색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일단 부산 여행이라고 한번 먼저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날짜를 우리가 2020년부터 현재까지로 지정을 하고 부산 여행이라고 우리가 검색을 해 본다면 언제 사람들이 키워드를 많이 검색하는지가 대충 나타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부산 여행이라는 키워드는 이렇게 사람들이 검색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때도 지금 2020년부터 쭉 나타냈을 때 가장 높은 지역은 가장 높은 시기는 언제였는가? 그리고 더 줄어들고 있는 것인가? 같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부산 여행 그리고 부산 맛집도 한번 같이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부산 여행을 검색하는 사람들보다 부산 맛집을 검색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런데 이 부산 여행을 검색하는 사람의 패턴과 검색을 검색하는 패턴이 거의 비슷한 모양으로 나타난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사람들이 부산 여행도 검색을 하지만 부산 맛집도 이 사람들이 같이 검색하는 것은 아닐까? 부산 여행하는 사람들이 맛집을 검색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한번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의 패턴이 비슷하게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다른 키워드도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산 여행, 부산 맛집, 그 다음 부산 어떤 게 좋을까요? 부산 명소를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날짜를 2020년으로 이렇게 지정을 하고 한번 보도록 하시죠. 이렇게 봤을 때 사람들이 부산 여행과 부산 맛집은 많이 검색을 하는데 부산 명소는 검색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거의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부산에 방문하는 목적이 무엇일까? 사람들이 부산에 여행을 오는 사람들은 어떤 이유로 여행을 오는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전처럼 남성과 여성을 한번 구분해서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경우도 명소에 대한 이러한 검색량은 적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여성의 경우도 이렇게 부산 명소에 대한 검색량은 적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남성의 경우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성도 좀 비슷하게 나타나기는 하지만 남성 역시 맛집을 검색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명소도 상대적으로 명소의 키워드인 경우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부산 여행하는 사람들, 부산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뭐 여행, 맛집 이런 것들은 많이 검색을 하지만 명소로 검색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다. 그러면 어떤 키워드로 사람들이 부산 여행을 할 때 어떤 키워드로 많이 검색을 하는가? 우리가 이런 고객들의 니즈를 어떻게 찾을 수가 있는가?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겠죠. 명소가 아니라 어떤 키워드가 더 좋을까요? 부산 관광지라고 한번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전체를 놓고 우리가 2020년부터 한번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네, 부산 관광지도 사람들이 검색하는 키워드는 적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래서 언제 이제 우리가 어느 시기에 부산 여행이나 맛집이라는 키워드가 많이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가장 높게 나타난 시기가 2022년 8월 그리고 매년 8월쯤이 아마 7월달, 8월달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 전에도 7월, 8월 어떤 여름 방학 기간이 아니더라도 성수기가 아니더라도 부산 맛집이랑 여행 키워드는 꾸준히 많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사람들이 계절 여름에 많이 방문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사계절 내내 부산의 어떤 여행이나 맛집을 검색하는 고객들이 많이 있다. 그럼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어떤 새로운 서비스나 플랫폼을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이버 데이터 랩을 통해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사람들이 검색을 하는지 이 아이디어가 수요가 있는지 고객의 니즈가 있는지를 우리가 1차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이제 각자가 생각하는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 키워드를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해 보시고 사람들이 어느 정도 검색을 하는지 그 검색량을 우리가 한번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각자가 생각하는 그 키워드를 한번 검색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키워드 검색량 분석을 통해서 아이디어에 대한 수요를 한번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일 선물을 검색하는 사람은 증가하고 있는가? 사람들은 선물 포장에 관심이 높은가? 생일 선물을 추천받고 싶은 사람은 증가하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트렌드나 계절적인 변동이나 고객 등을 1차적으로 예측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제품으로 출시하기 전 검증의 단계가 필요하겠죠. 특히 이 아이디어 자체에 대한 검증이 필요할 것입니다. 즉, 친구와의 대화 내용을 입력하면 과거 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필요한 선물을 분석하고 쇼핑몰로 연결하는 어떠한 서비스, 이러한 것들을 이 아이디어 자체를 우리가 MVP를 통해서 검증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아이디어의 핵심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핵심 기능을 어떻게 빠르게 구현할 것인가? 이걸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 아이디어라고 한다면 아마 지난 대화 내용을 통해서 상대가 원하는 선물을 찾고 그 선물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핵심 아이디어가 되겠죠. 그러면 이러한 핵심 아이디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 우리 또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겁니다. 아마 대화 내용을 분석하고 받고 싶은 선물을 예측해서 정말 정확도가 높은지 이 친구가 원하는 선물이 맞는지 이거를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예측하는 것이 핵심 기술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MVP는 디자인을 고려하지 않고 기능 구현 중심의 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즉, 빠르게 이러한 제품 혹은 이러한 서비스입니다를 보여줄 수 있는 어떠한 그러한 페이지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와의 대화 목록, 친구와 어떤 SNS를 통하든 다른 어떠한 내가 개발하는 서비스에 어떤 대화 분석이라는 기능을 추가해서 이 대화 분석을 클릭한다면 친구와 대화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받고 싶은 선물을 이렇게 추천을 해주는 거죠. 목도리, 가방, 지갑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서비스는 대화를 분석해서 받고 싶은 선물을 예측해주는 서비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표현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핵심 기술을 빠르게 구현하여 그리고 출시하고 고객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되는 것이 이제 목표가 될 것이고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랜딩 페이지라는 것을 제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랜딩 페이지를 제작해서 SNS 광고를 통해서 또 사람들에게 한번 배포를 해보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서비스에 관한 설명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또 어떤 응답을 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데이터를 수집을 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아이디어를 또 검증해야 되고 수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제품이라는 이제 최종적으로 시제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시제품이라는 것은 완성 전 단계의 제품 혹은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즉 시장에서 바로 테스트가 가능한 그러한 상태를 의미하는 거고요.
우리는 이제 테스트를 통해서 검증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디자인 또는 이런 고객의 반응 혹은 오류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고객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MVP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검증을 했다면 우리는 시제품을 통해서 시장에서의 반응을 검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특정 SNS에 선물 예측하기 기능이 포함된 이러한 서비스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친구 목록 옆에 이렇게 선물 예측이라는 버튼을 클릭하게 된다면 과거에 이 친구와 내가 대화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렇게 친구가 원하는 선물을 예측해주는 그러한 서비스가 되겠죠.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간략하게 이미지로 한번 표시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최종 결과는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시제품, 이러한 아이디어가 어떠한 제품이나 서비스로 이제 출시 전 단계에서 우리는 여러 제품이나 서비스 그리고 뭐 조직, 우리 회사의 상태 그리고 시장의 반응 등 여러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제품이 완성이 된다면 우리는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검토가 필요합니다. 고객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니즈가 있는가? 이게 계속해서 유지될 수가 있는가? 혹은 지식재산권으로 등록이 가능한가? 이 서비스에서 좀 더 확장할 수 있는가? 이렇게 했을 때 법적인 책임은 없는가? 등 이러한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제품이나 서비스 관점에서의 실현 가능성들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고요. 그 다음 시장에서의 또 실현 가능성을 또 한번 봐야 됩니다. 이렇게 출시했을 때 사람들이 과연 많이 이용할까? 이러한 선물을 예측하는 서비스에 대한 시장이 존재할까? 그리고 경쟁사는 이러한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을까? 고객들이 과연 반복적으로 우리 서비스를 이용할 것인가? 이러한 관점에서 한번 봐야 될 것이며 우리가 이제 이러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창업팀이 우리의 창업팀은 이런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영 능력 혹은 제작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런 관련 분야에 대해서 사업 경험이나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이고요. 제품이나 서비스를 우리가 출시하기 위해서는 또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자금 조달 계획이 현실적인가? 그리고 이러한 아이디어가 서비스로 구현을 했을 때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인가? 이러한 관점에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어떤 아이디어를 발상하고 MVP, 시제품에 대한 개념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것들을 실제로 MVP를 어떻게 제작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고객은 누구인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